참 어이없는 일상이 반복되면 묻어내진다고들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도 적응이 잘 안 되네. 뻔뻔하거나 염치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념이 없는 건지 구별이 안 돼 은혜 시댁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 우리 시댁은 미국에서 살면서 자리를 잡았어. 남편이 중학생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케이스였는데 남편만 한국이 그리워서 귀국했어. 시어머니는 미국에서의 삶이 한국보다 성공적이라고 믿었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으로 자랑스러워했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내 삶은 성공한 삶이다였어. 그래서 시부모님은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라고 물었어.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에 취업이 힘들어서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을 운영하셨어. 하루하루가 힘겨웠다는데도 미국에서 산다는 자부심은 컸어.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미국이 뭐가 좋아서 자꾸 그래? 미국 자부심이 결혼한 남해로 내 및 남편은 미국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부모님도 한국에 오셔서 만났습니다.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휴가를 맞춰 만났습니다. 비록 한국어가 더 익숙하신 분들이지만 일부러 영어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행동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하고 중학교 때 5년간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영어를 잘하곤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모으셨습니다. 외국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작정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몰랐지만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익숙해지고 미국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했지만 부모님은 저를 한국으로부터 대통령을 살게 해 전전했습니다. 현재 대학에 진학할 생각을 하여 외국어 특기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무사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미국이 너무 다른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마음속까지 한국인이 되었겠죠. 금방 적응이 되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난으로 고통을 겪던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그 순간 취직이 되고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한국에 와서 자취를 하며 생활했던 사람으로 연애를 하면서 손이 꽤 많이 가는 남자였어요. 혼자 살다 보니 혼자만의 습관이 많았고 옷도 매일 후지럭거리며 입고 다니는 편이어서 제가 많이 챙겨줘야 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마치듯 느껴져 결혼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한국에 나오는 시간이 도저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하느라 휴가를 제대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면서 서두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저도 의도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또한 저도 영어를 못한다고 가정하고 시험을 한 게 아닐까요?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하는 말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이라 촌스러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동네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죠. 머리는 복슬복슬하게 빗어가면서 상품을 파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바로 찌푸려지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죠.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영어를 잘 알아듣는구나, 영어를 꽤 잘하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얼굴은 마치 신문을 보듯 놀라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이 말하신 대로 제가 워낙 말투가 센 편이라서 그러했던 모양이고 그 분명한 변명에 기가 막혀서 제가 더 퉁명스럽게 말이 나왔죠. 네,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대학에서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그 전공을 살려서 지금 회사에 취직했으니 영어는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전과 교육 환경이 다르지만 글로벌 시대의 영어는 기본으로 여겨져요. 미국에서는 몇 년을 살았다고요? 미국의 추운 날씨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과 함께 미국에 이사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편의시설이 풍부하죠.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예요. 기회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한국이 좋은 이유. 빌딩들이 많이 있고 모두가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모여 살며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처럼 여유롭게 살아야 사는 것 같지만요. 시부모님은 LA 한인타운에서 마켓을 운영하며 바빠하게 살고 있어요. 타력하니 삶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고 계시네요. 전통적인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날짜를 정하는 부분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과 미국에서 결혼식을 한 번씩 올리길 희망해요. 양가 손님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미국을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계획 중이에요. LA 한인타운에 계신 시부모님들은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다운타운에 가지 않으면 한국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동쪽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혼여행지를 그쪽으로 결정할 거라는 이야기도 했죠. 아니, 너희 두 사람은 시작부터 무슨 서치를 그렇게 부리세요? 뭐라도 하러 결혼식을 2번이나 올린다고? 그래, 그냥 미국에서 와서 한 번 하면 됐지? 여기처럼 야외 예식을 예쁘게 할 수 있는 나라도 없어. 드레스나 이런 건 내가 알아봐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손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미국으로 일일이 초대를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쪽 손님들도 많으니까요. 게다가 이랑 저랑 둘 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려야죠. 그 말이 끝나자 무섭게 시어머니가 우리 친족들을 한번 쓱 보시며 웃으시면서 다시 영어로 얘기를 하셨어요. 딱 보면 시장 모퉁이에서 창설하는 사람들인데 손님들이 얼마나 올지와 축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돈도 안 되겠어요. 어머님이 라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마켓을 운영하시면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뭐 어때서요? 미국의 소마켓을 운영하는 것이랑 한국 시장에서 구바이오 론 장사하러 간 것과는 다른 느낌이라고요. 부모님은 시장 통로 쪽에 가게가 있었지만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셔서 정말 큰 규모로 진행되는 장사를 했어요. 소고기를 메인 메뉴로 팔아서 매출이 많이 발생했고 1인분이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로 팔렸어요.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주시고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해주셨던 알부자님 마냥 지켜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가게 건물은 고깃집 번 돈으로 매매해 부모님 소유가 되었는데 평수가 크고 주차장도 넓어서 가격이 꽤 나갔죠. 저는 좋은 가정을 확보한 것 같은데 누구나 비난하는 듯하여 화가 났어요. 하나 더 말하려 했지만 부모님께 말려버렸어요. 그래도 분위기 속엔 이상한 것이 있어 신경 쓰이고 결혼과 사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영문과 영자도 물어봐서 조심스럽게 대처하자고 하셨죠. 만약에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다면 사과를 해야 했을 거예요. 제가 열받아서 남편을 이렇게 묶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비하하면 결혼하지 못한다고요. 미국에 사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엔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을 무시하는 말은 넘어갈 수 없어요. 당신이 시댁에 제대로 전달해서 사과하라고 말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못한단다. 영어로 무례한 말을 하고 우리 가족을 무시할 순 없어요. 그냥 이상하대요. 남편이 부모들을 붙잡고 말했다든가 시아버지는 제게 사과하러 왔어요. 아, 저가 사과하면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은 원래 저렇지 않았어요. 아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거르는데요. 1년에 한 번씩만 볼 생각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겠어요. 아들과 함께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는데 먼 길 오느라 미안했다는데 시아버지의 이야기로는 외국에서 사시고 있었던 시댁이었어요. 절충해서 결혼을 결정한 거죠. 만약 옆집에서 사단이 자주 볼 필요 있었으면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 제 머리가 아프겠어요.
친애하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 이후에 결혼식은 한 번만 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만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신혼여행을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열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나겠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우리도 한국에서 살 텐데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울며 겨자 먹기로 2번의 결혼식에 찬성하게 되었고 우리는 미국 여행을 하면서 신혼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전엔 시집살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지독해졌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상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루에도 쉼없이 전화해서 깨우는 일이 반복되니 정말 힘들었어요. 요약, 부모님은 자녀의 상태에 대해 걱정을 피워냅니다. 어디서 먹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등 자녀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주 새벽에 전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녀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려는 엄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딸며느리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는 무선 전화기 사용법조차 몰라 전화를 받지 않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껴져서 눈에는 눈, 얘는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벽에 일부러 전화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께서는 전화를 받는 것에 짜증을 표현하셨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잠에서 깨면 다시 누우기 힘들다. 어째서 매번 새벽에 전화를 거둬?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며느리는 회사에서 잠깐 틈을 내어 전화드렸으며 다른 틈이 없어서 그 시간대에 전화드렸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저랑 아버님은 잘 있다. 아마 궁금해서 전화를 했겠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는 새벽에 전화하지 않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서로 메시지로 연락하는 일만 있었으며 시집살이로 고생하지 않아 해외에 이민한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별표 통화가 끊어지는 별표로 연락이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휴가를 내려고 했었고 여태껏 한국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연락이 와서 방을 비워달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2주 정도 한국에 있을 건데 호텔을 예약할 필요가 없겠죠. 아들은 원룸에서 살았으니까 호텔에서 묵었지만 방을 비운 기회가 다가오니 좋겠어요. 저희도 시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니 호텔이 마음에 걸렸고 2주 정도만 지내면 될 것 같아서 상관없다. 시동생은 마카오에 살고 있어 가족은 저희 남편밖에 없었고 시부모님은 형제가 있지만 아들 집이 편하지 않겠어요. 남편과 작은 방을 정리해서 시모님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꾸몄어요. 그러나 2주간의 시간은 2해 동안 같은 듯이 느껴져 시모님의 잔소리가 진하게 들렸어요. 미국은 건식 화장실이었고 한국은 습식인데요. 그래서 화장실 세면대 옆에 하수구가 하나 더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바닥 하수구가 따로 없어서 러그나 카페트를 깔아 사용합니다. 이러한 나라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스타일이 최고라며 바닥에 물이 튈 때를 막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닥에 물이 튀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욕조에 커튼을 걸어 사용하면 위생적으로 좋을 것이며 욕조 안에서 깔끔하게 씻으면 얼마나 좋을지도 알겠네요. 한국은 하수구가 있어서 물이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수구가 없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요. 물에 묻은 상태로 방전하지 말고 청소도 꼼꼼히 하시면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하셨지만 자기 말이 잘못됐다면 제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과는 다른 환경과 습관 때문에 미국병에 걸려서 이야기가 다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밥을 계속해서 스테이크나 파스타, 피자를 먹으라고 하셨지만 한국에 오셨다면 한식을 먹어야지 왜 언제나 양식을 먹느냐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당신이 김치 없이는 식사를 못 하시면서 왜 굳이 양식만 고집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한국에 오셔서 한식을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치가 없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꼭 양식만 먹기보다 한식도 즐겨보세요. 한식을 들러셔요. 한국 음식들은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너무 짜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양식이 조금 쓰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치만 집안의 반찬 문제로 고생을 하던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서 제가 일부러 집안의 냄새를 퍼뜨리기 위해 청국장을 끓였어요. 그러더니 또 집에서 냄새 나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저는 몰래 새벽에 주방으로 가서 청국장 한 숟가락 크게 드시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 뒤로는 그러지 말고 이거 먹자, 저거 먹자 하는 속세마음을 보이지 않으시는 게 대단했어요. 옆으로 눈 하나로 받아치지 않으면 제 얘기를 듣지도 않는 성품에 약간 당황스러웠죠. 결혼한 지 2년 차쯤 되었을 때 세계적인 역병이 시작되어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고깃집까지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월세가 따로 안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은 덜 받았어요. 그래도 세금 문제나 직원 급여 지불, 그리고 1년 넘게 장사가 어려웠어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회식 행사가 없어지니 우리 부모님의 가게는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남편과 함께 처음부터 겪어오던 고생을 했어요. 용돈도 살림비까지 다 챙겨주시는 수준까지 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항상 우리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아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다가 우리 친정 부모님이 우리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역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데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외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용돈까지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셨습니다. 자신만의 이유로 힘들게 번 돈 중에 일부를 용돈으로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를 우리 부모님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조용히 살아가며 자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부부에게 해주신 관심과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 나 저희를 더 아끼시는 것 같았고 전자제품 등이 필요할 때도 챙겨주셨습니다. 가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을 해주시고 싶었어요. 신혼집을 꾸며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남편도 그에 감사하고 동의해서 생활비를 맡아드렸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그냥 용돈 정도였어요. 그저 내가 느낄 만한 수준이었죠. 아들이 미국에 있고 우리는 그의 일상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게 하려 했어요.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미국에 거주하는 장모님은 어찌해서 한국으로 올까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앞으로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2년이 흘렀고 자가격리 때문에 시부모님은 한국을 못 오셨어요. 이 역병이 가라앉으면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회복하게 되어서 우리 부모님의 가게도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죠.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새로운 팀장과 문제가 생겨서 일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승진할 때인데 계속해서 팀장과 갈등이 생겨서 승진 기회를 놓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팀장과 안 맞는 것 같아서 업무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남편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른 상급자들은 그를 무능력하게만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팀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과급을 받는 날 회식을 하는데 남편을 무시하고 회식을 진행했죠. 그 상처는 너무 컸고 더 이상 이런 회사에서 일하기 싫다고 했어요. 남편이 일해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남편이 이직하고 싶다고 할 때 찬성했어요. 남편은 사표를 나는 더 나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의지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막걸리 2호점을 운영해 보겠다는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대표 자리를 맡기고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는데 남편은 회사원으로 일해왔던 사람이라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은 200평대 가게 자리를 알아냈고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가게 수익을 나눌지 걱정했고 퇴직금은 제가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친정 부모님은 이를 거절하고 남편은 누구에게나 상관없는 금액을 구했다. 친정 부모님은 감사하게 만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의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는 약속했죠. 그런 식으로 가게를 오픈하는 준비를 하면서 수개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는데 뭔 소린지요? 갑자기 그만뒀다고? 잘하던 걸 왜 그냥 두고 뭐 하고 살 거라는 거죠? 남편이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가게를 오픈한 후야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가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회사를 엄청 욕하더군요. 나이 먹고 심부름만 하는 사람들. 나이를 먹은 노인들. 그래서 200평대 가게를 여는 거냐고 전전에 알고 있었지만 지금 한국으로 간다며 얼굴 보고 이야기하러 오자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저도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자니까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 지금 바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러 가도록 하죠. 일단 안녕히 가세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가게를 오픈한 것을 알고도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이겠죠.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 보러 오시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 시부모님이 짐을 가득 싸고 오신 것이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이민 가방을 보고 이게 다 뭔가 싶었죠. 제가 놀란 눈을 하고 이 짐은 다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시어머니가 딴청을 부리면서 말을 살짝 흘리더라고요. 우리의 미국 살림 청년과의 한국으로 들어왔다. 나머지 살림살이들은 미국에서 천천히 도착할 거야. 택배로 코시국 때문에 청사도 안 되고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 아이 아무튼 짓고 할 때까지 신세 좀 치마 아니면 이대로 합가해도 괜찮고 말이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 지금까지 전부 즐거운 시부모님을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짐을 빨리 구하시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남편이 다음날 가게로 출근을 하는데 시부모도 따라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는 왜 안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가기를 출근 안 하죠.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가게에 가서 일을 돕겠어요? 뭐야, 남편이 가기를 오픈했는데 당연히 마누라가 도와야지. 그깟 직장 월급이 얼마나 나온다고 꾸역꾸역 다니고 앉아있어. 남편 내조를 하면서 가게를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혼자 개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프지도 않니? 가게야 장사가 될 만큼 되겠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저도 고정 수익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 직장 생활 나쁘지 않아요. 어머니 아이고, 마누라가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아주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다. 가게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일에 퇴근을 하면 바로 가게로 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에서 일을 끝내자마자 가게로 향했다. 시부모님이 가게를 도와주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는 것보다 가서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친정 부모님께서 바쁘게 가게를 꾸미느라 바빠하셨다. 그날 시간이 여유로운지 2호점을 방문했고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일이 정신없을 테니 내일 직원들에게 커피값으로 사용하라고 10만 원을 건네주셨다. 그 봉투를 받아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금액을 확인하셨는데 의외로 10만 원이 들어있어서 놀라셨다. 이에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면서 핀잔을 주셨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넣을 수 있는지 놀랍다고 했다. 이에 놀라며 시어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던 남편과 나는 당황스러웠다. 결국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우린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이야기와 어미 아들이 한 대화였네요. 아내의 어머니는 그 가게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른 채 가게된 동작을 취한 것 같아요. 남편은 혼자 당황해서 상황을 해결하려 했고 그 속에서 어머니의 행동에 어색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반면 가게 직원들은 이 낯선 인물과 이야기 중인 가족을 보고 억지로 인식했을 것 같아요. 오셨어요. 1호점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이 요정이 걱정돼서 오셨나 봐요. 아주 작은 사장님이 정말 멋있게 잘 일하고 계세요. 이 호점도 벌써 며칠째 잘 잡혀 있고 음식도 잘 나가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최다 매출을 기록해 버렸잖아요. 우리 대표님 부자가 되시겠어요? 아니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약간 낄낄 웃으며 대표님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한숨을 죽이며 시어머니를 향해 좋지 않은 말을 하셨어요. 이 가게는 네가 해준 게 아니니까 돈 딜 푼 안 받고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한번 운영해 봐야겠냐고 했잖아. 엄마는 그것도 몰라서 왜 그래? 왜 미국에서 온 거냐고. 아니라면 이 가게는 무슨 소유의 매장인가 은언 그냥 이름만 사장이고 소유의 가게가 아니라 맡아서 운영하는 거라고. 엄마는 내가 퇴직금까지 다 드릴 텐데 우리 부부 노자금으로 사용하라 했잖아. 그런데 한 푼도 안 받으셨다고. 염치 없다. 에고, 누가 나의 장모님이 얼마나 창피하게 하고 있어. 이분이 참 부끄러웠으면서 그러자 인간은 삼키며 말했어요. 아, 나한테 얘기는 미리 해줬어야 했는데. 왜 날 실수하게 만들었어? 언제 말을 해야 했을까? 엄마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내게 이야기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 했어. 그러자 나는 미국에서 이사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갑자기 끊어버리고 한국으로 넘어온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집을 정리하고 왜 한국으로 왔는지 물었어. 하지만 엄마는 집 구할 곳이 없다며 천천히 알아서 하겠다고 답했어. 난 왜 항상 사람을 이상한 살인자로 만들어? 우리 아들이 많은데 왜 계속 저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나는 내 아들을 키우는 것이 불행한가? 엄마는 장모님을 외면하며 시장통에서 장사하는데 연매출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려면 시장통 앞에서 더 많은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를 촌촌하게 여겨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 그때부터 엄마는 여전히 사색하며 누구에게 이야기할지 고민하고 결국 제 친정 부모님의 말에 전부 정리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 엄마는 입이 방종이라며 내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랐어. 가게에 대출으로 많은 돈을 투자한 후 실패해서 집을 잃어버려 한국에 나온 사람이 아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아들이 가진 집이 있어서 빌부터 살기로 하고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예매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눈치를 살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서 죽을 것 같다. 왜 다들 경고하고 적반하장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아들 집에 빌부터 살게 되면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없는데 그때 다른 아들이 마카오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니까 괜히 걱정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마침내 남편과 싸우려던 찰나에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차분히 말을 걸어줬지요.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던 거였나요? 왜 그걸 말 안 해놓고 사람들을 무안하게 하니?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된 일도 없었을 텐데 말해주고 싶은 건데 시장에 있는 큰 고깃집이 우리 건물과 가게일 뿐이지 빌딩은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던 게 진심이었구나. 알겠다. 장사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겠어요. 빌딩 사과하셨대요. 갑자기 말끝에요. 자리 붙이면서 존댓말을 쓰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셨죠. 남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향해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닐세 내가 뭐 자네 믿고 맡긴 거지 자네 부모 보고 맡긴 거겠나? 그래도 직원들이 일 잘하는 사장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는구먼. 앞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 가게만큼 이후 점도 손님들이 줄줄 늘어서겠지.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다리 힘이 풀린 건지 뭔지 주저앉아서 아주 곡소리를 내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서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는 시어머니를 제가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시장에서 장사하면 어떻고 200평짜리 자리에서 장사하면 어때요? 누가 더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성실하게 자기 일 잘하면 됐죠. 저도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요. 시간 날 때마다 남편 일도 돕고 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닥만 쳐다보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것도 모르고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친정집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가게를 차려주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못 더 이상은 말을 못 붙이는 거겠죠. 양심은 살아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글쎄 나이를 숫자로만 먹은 건지 아직도 이렇게 철없는 일을 하네. 난 미안하다. 미안은 직접 말해야지. 왜 다른 이에게 시키고 그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모든 것을 사과해야겠어. 그런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망설이며 고개를 숙이더라고. 미안해. 난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봐. 시장에서 장사하는 건 그냥 국밥집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미국에서 산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지? 우물 속 개구리였어. 그러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시작하면서 눈물이 흐르니 주변 사람들도 놀랐고 당황했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녀가 투자를 한 것이 망했다며 울었어. 근데 우리 아들이 가게를 차렸다고 하자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한국으로 가서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해서 사람들과 울면서 친족들이 소주 한 병을 들고 나와서 함께 마시기 시작했어. 이야기를 하자고 자리를 잡았는데 가게 문 닫을 시간에 고기 올리고 술판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술이 들어가니까 신난 건지 뭔지 미국에 살았을 때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을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말리고 남편은 한숨 쉬면서 듣기 싫어하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외국 생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옆 건물 찜질방에서 일하던 흑인이 이모하고 부르더라 하는 이야기에 깔깔거리면서 웃으셨어요. 그날의 계기로 시어머니도 미국 부심 허세 부리던 것을 모조리 던져버리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자주 연락도 하시고 만나서 식사도 하시면서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저 대신해서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시부모님 두 분 다 남편 가게에 나가서 일도 도와주시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수틀려서 집 나가라고 할까봐 눈치도 엄청 보고 계셨는데 저가 눈치를 주려고 따로 행동을 하는 건 전혀 없는데 시어머니가 알아서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집안일에서 손을 놓게 되어서 무척이나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랜 시간 따로 살았어서 그런지 남편은 은근히 같이 모시고 살길 바라는 눈치인데 제 의견을 존중해주겠다고 했어요. 이러다가 시어머니랑 틀어지게 되면 그때 작은 집 하나 얻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한국으로 가서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해서 사람들과 울면서 친족들이 소주 한 병을 들고 나와서 함께 마시기 시작했어. 현재까지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강인함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이제 내면을 드러내고 하나가 된 우리 가족이 함께 원만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루하루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